동해의 거친 파도가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의 선체를 세차게 때렸다. 함선의 심장부인 전투정보실 CIC 내부는 차가운 전자음과 긴박한 보고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들은 수백 개의 전술 기호로 번쩍였고 각각은 아군함 가상적기 혹은 미확인 수중 목표물을 나타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의 첫날이었다. 공기는 강철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모든 승조원의 신경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한지수 중위는 자신의 콘솔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함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전자전 EW 및 신호정보 사이진트 장교였다. 그녀의 헤드셋 너머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의 소음과도 같았다. 수십 척의 아군함이 발산하는 레이더 신호 통신 트래픽, 그리고 훈련을 위해 의도적으로 살포된 재밍 전파가 뒤엉켜 전자기 스펙트럼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였다. 지수의 임무는 이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불협화음, 즉 적의 존재를 암시하는 미세한 신호라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맞은편 지휘관석에는 율곡 2함의 함장 강태준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해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스크린을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빛은 CIC 내부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거대한 강철의 폭풍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훈련 시나리오가 가장 복잡한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강 대령은 함대 전체에 일시적인 전파 침묵을 명령했다. 이는 적의 전자 정찰을 기만하기 위한 표준 전술 기동의 일환이었다. CIC 내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었고 오직 소나 소나의 규칙적인 핑 소리와 승조원들의 숨죽인 속삭임만이 남았다. 지수의 스크린에서 수많은 신호가 일제히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혼돈이 잦아든 스펙트럼의 한 구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극도로 짧은 버스트, 전송 신호였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진 그 신호는 훈련에 사용되는 그 어떤 통신 프로토콜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았다. 그녀는 즉시 신호를 역추적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호는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고 그 주파수 대역은 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표준 채널이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결함이나 우연한 전파 간섭이 아니었다. 지수는 신호의 발신 방향을 확인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신호는 외부의 적대 세력이나 미확인 선박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방위각과 신호 강도를 분석한 결과 발신지는 놀랍게도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시스템은 발신지가 바로 자신들의 기함 율곡 2함의 선체 내부, 그것도 지휘관 구역 근처 어딘가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비고 데이터를 재차 확인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강태준 대령이 전파 침묵 해제를 명령하자 CIC는 다시 시끄러운 작전 소음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다음 기동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나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함장의 개인실 근처에서 이런 고도의 암호화된 신호가, 그것도 정확히 전파 침묵 시간에 맞춰 발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혹시 강대령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 대령은 모두가 존경하는 전쟁 영웅이었다. 그가 조국을 배신할 리 만무했다. 아마도 보안 시스템에 침투한 외부 스파이나 혹은 자신이 모르는 특수작전이 비밀리에 진행 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신호의 특성은 명백히 비인가된 통신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유령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함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만약 그가 연루되어 있다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터였다. 상급 부대에 직통으로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지휘 계통 위반이었고, 만약 자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그녀의 군 경력은 그걸로 끝장이었다. 특히 남성 중심의 해군 조직에서 여성 장교인 그녀가 확실한 물증 없이 함장을 의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지수는 일단 해당 신호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보안 드라이브에 백업했다. 그녀는 이 일을 공식적인 보고서에 분석이 필요한 미확인 이상 신호로 분류하여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절차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혹은 적어도 그 그림자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이 강철의 성 안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대령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작전 장교와 무언가를 논의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완벽해 보이는 지휘관의 모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과 분석 능력을 믿어야 했다. 이 거대한 해상 훈련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지수는 헤드셋을 고쳐 쓰고 다시 스펙트럼 분석 화면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두 개가 되었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함대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함선 내부의 어둠,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밟고 있는 이 갑판이 언제든 자신을 삼킬 수 있는 심연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강 대령이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CIC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함대 기동 대형 변경. 목표 지점 알파로 전속 항진. 2단계 대잠 훈련 개시.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승조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수도 자신의 임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방금 전에 그 짧은 버스트 신호가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콘솔 화면 구석에 작은 창을 하나 띄웠다. 그 창은 함장실 주변의 전파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동해의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율곡 2함은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 뒤에 한지수 중위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외로운 싸움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홀로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당직 근무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비좁은 침실에서 노트북을 켠 채 아까 수집한 신호 데이터를 분석했다. 암호화 패턴은 극도로 정교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용 암호 체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사용할 법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장비로는 이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신호가 발신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함선의 내부 통신 로그와 CCTV 기록까지 몰래 접근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로그 기록은 강 대령이 전파 침묵 시간 동안 정확히 자신의 개인실에 혼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통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동시에 완벽한 용의점이기도 했다. 지수는 노트북을 덮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만약 강 대령이 정말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대규모 훈련 자체가 북한에게 기밀을 넘기기 위한 거대한 연극일 수도 있었다. 함대 전체의, 아니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의 무게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훈련 2일차가 밝았다. 지수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다시 CIC로 향했다. 강대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함교에 서 있었다. 그가 지수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중이 오늘 스펙트럼은 어떤가? 북쪽 놈들이 우리 잔치를 엿보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농담기까지 섞여 있었다. 지수는 애써 침착하게 경례를 붙였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함장님,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녀의 눈빛이 스크린 위를 스치며 차갑게 빛났다. 강철의 폭풍우 속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전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한지수 중위는 의심의 씨앗을 품은 채 더욱더 깊은 수면 아래로 잠행하듯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임무 수행의 가면을 쓴 채 율곡이암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면밀히 감시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어제 탐지했던 미확인 버스트 신호의 패턴을 찾는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일회성 오류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시 나타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콘솔에 특수하게 제작한 필터 알고리즘을 몰래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함장실 근처에서 발생하는 비표준 암호화 신호를 즉시 포착하도록 설계되었다. 훈련 3일차 오후 함대는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색하는 대잠수함 작전 ASW 훈련에 돌입했다. CIC 내부는 소나 탐지음과 헬리콥터 이착륙을 지시하는 교신으로 다시 한번 부산해졌다. 바로 그때 강태준 대령이 작전 장교에게 잠시 지휘를 맡기고는 개인 용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는 자신의 개인실로 향했다. 지수의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콘솔 화면에 작은 경고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강 대령이 개인실에 들어간 지 정확히 3분 후 경고창이 붉은색으로 깜박였다. 어제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암호화 패턴을 가진 버스트 신호가 다시 한번 포착되었다. 이번에도 신호는 1초 미만으로 짧았지만 지수의 프로그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저장하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장비 결함이 아니었다. 명백한 패턴이었다. 강 대령은 함선의 가장 민감한 작전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외부와 비밀 통신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조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함선의 중앙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강 대령의 개인실에 설치된 통신 장비의 로그 기록을 몰래 열람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더 깊은 시스템 레벨까지 파고들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강 대령의 개인 통신 단말기는 공식적으로 안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시스템의 백도어를 이용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보안 채널을 몰래 개설해 놓은 흔적이 있었다. 그 채널은 해군의 공식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있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었다. 지수는 이 백도어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추적했다. 기록은 놀랍게도 율곡이 이함이 이번 훈련을 위해 출항하기 직전 항구에서 정비 작업을 받을 때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강 대령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외부의 조력자가 있거나 혹은 그가 더 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CIC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레이더 담당 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미확인 고속 표적, 접근 방위형 3, 영거리 20해리 북방 한계선 NLL 남쪽입니다. 스크린에는 작은 점 하나가 빠른 속도로 아군 함대 대형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북한의 경비정으로 식별되었다. 훈련 구역에 예고 없이 나타난 적대 세력의 등장은 즉각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개인실에서 막 돌아온 강태준 대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즉시 지휘관석으로 돌아와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전투태세 돌입 즉각 경고 통신 발신 초계 중인 링스 헬기 해당 표적 근접 감시.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함선 전체가 전투의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지수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적 경비정의 전자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북한 경비정은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함대 대형에서 가장 방어가 취약한 두 구축함 사이의 좁은 틈을 정확히 노리고 접근하고 있었다. 그곳은 현재 대잠 훈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시 공백이 생긴 지점이었다. 마치 아군의 훈련 계획과 대형 배치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런 정밀한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동이었다. 강 대령은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충무공 이순신함 즉각 변침하여 해당 표적의 진로를 차단하라. 경고, 사격, 준비. 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으며 교과서적으로 완벽했다. 북한 경비정은 충무공 이순신함이 함수를 돌려 자신을 향해 접근하자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어 NLL 북쪽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상황은 교전 없이 몇 분 만에 종료되었다. CIC 내부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승조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가 강대령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에 감탄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훈련 중 흔히 있는 일이다.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한지수 중위는 그들의 반응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연출된 느낌이었다. 북한 경비정의 도발은 마치 무언가를 시험해 보려는 듯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정확한 취약점을 알고 들어왔고 아군의 대응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물러났다. 마치 강 대령이 방금 전 자신의 비밀 통신을 통해 전달한 정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강대령의 완벽한 대응조차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각본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했다. 그는 이 도발을 이용해 자신의 지휘 능력과 냉철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함대의 실제 대응 태세를 적에게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너무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써 자제하려 했지만 두 가지 사건 강대령의 비밀 통신과 북한 경비정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지수는 강대령을 몰래 관찰했다. 그는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장교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짧은 순간 만족감과도 같은 기묘한 빛을 포착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넘긴 지휘관의 안도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한 자의 흡족함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콘솔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무서운 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태준 대령은 단순한 규정 위반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적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이 함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의 도발은 그가 적에게 제공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혹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강 대령이 다음번에 어떤 정보를 넘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강 대령이 주고받는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야만 했다. 즉, 불가능해 보였던 그 고도의 암호를 해독해야만 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지수는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도 CIC에 남아 북한 경비정이 발신했던 미약한 전자신호와 강대령의 버스트 신호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신호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나 암호 해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두 번째 장에 접어들었고 위험의 수위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었다. 한지수 중위는 더 이상 단순한 패턴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태준 대령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심증은 굳어졌지만 그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 통신 내용이 없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그가 비밀리에 통신을 했다는 정황 증거뿐이었다. 1초 미만의 버스트 신호는 암호 해독은커녕 내용물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녀는 더 깊고 더 위험한 수렁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암호화된 신호 조각이 아니라 전송되기 직전의 원본 데이터 패킷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권한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계획은 함선의 내부 근거리 통신망 LAN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하여 강 대령의 개인실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특정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함선 전체의 보안 프로토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으며 발각될 경우 그녀는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될 중죄였다. 하지만 그녀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목숨과 함대의 안위가 걸려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비밀리에 스니퍼 프로그램을 코딩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복제하여 그녀의 보안 드라이브로 은밀하게 전송하도록 설계되었다. 문제는 강 대령의 단말기가 함선 내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발견했던 시스템 백도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 백도어는 외부로 향하는 문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부로 침투하는 통로로 활용했다. 그녀는 훈련 4일차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자신의 스니퍼 프로그램을 백도어를 통해 강대령의 단말기 시스템 깊숙한 곳에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자신의 콘솔을 지켜보며 강대령이 다시 그 비밀 통신을 사용하기를 기다렸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훈련 4일차 저녁 함대가 야간 기동 훈련을 준비하는 동안 강대령은 다시 한번 전술 점검을 이유로 개인실로 향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스니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유입을 기다렸다. 강대령이 개인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후 지수의 모니터에 마침내 신호가 잡혔다. 이번에는 짧은 버스트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스니퍼 프로그램이 강대령의 단말기에서 외부 백도어로 전송되는 비교적 큰 크기의 데이터 패킷 하나를 통째로 가로채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데이터는 즉시 그녀의 콘솔로 복제되었고 강대령의 단말기에서는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기록되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즉시 확보한 데이터 패킷을 자신의 개인 USB 드라이브로 옮겼다. CIC는 야간 훈련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녀의 세계는 오직 이 작은 데이터 파일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당직 근무 교대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문을 잠근 그녀는 보안이 강화된 개인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은 역시나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독을 시도해 볼 만한 완전한 원본 파일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커피로 피로를 억지로 밀어내며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암호 해독 알고리즘을 동원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암호화 방식은 군 표준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이전에 분석했던 북한의 암호 체계와도 미묘하게 달랐다. 그것은 마치 여러 암호화 방식을 뒤섞어 놓은 듯한 혼종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처럼 보였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지려던 순간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암호화가 백도어를 설치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렇다면 암호화 키 역시 그 백도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이전에 백도어 로그를 분석하며 발견했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하나의 코드 스트링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날짜와 함선의 식별 부호가 기묘하게 조합된 문자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기반으로 몇 가지 변형된 복호화 키를 만들어 입력해 보았다. 몇 번의 실패 후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키가 입력되었을 때 화면을 가득 채웠던 무의미한 문자열들이 순식간에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암호가 풀린 것이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한 순간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기밀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학살 계획서나 다름없었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거기에는 향후 24시간 동안 NLL 인근 해역에서 비밀리에 작전 중인 아군 잠수함 3척의 정확한 이동 경로 좌표가 나열되어 있었다. 2척은 한국 해군 소속이었고 나머지 한 척은 동맹국인 미 해군 소속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각 잠수함의 고유한 음향 신호 특성, 비상 통신 주파수,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그들의 작전용 레이더 및 소나 주파수 대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 정보가 북한 잠수함 부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아군 잠수함들을 마치 표적판처럼 사냥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동료 군인들의 생명을 적의 손에 고스란히 넘기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지수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나머지 부분을 스크롤했다. 데이터 패킷의 헤더에는 수신처 정보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IP 주소는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경유 서버를 거치도록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해군 정보부대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신호 정보 장교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 접근 권한을 총동원하여 이 IP 주소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최종 목적지를 밝혀냈다. 그 IP 주소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상업용 서버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본 결과 그 서버는 실제로 북한 정찰총국 RGB 산하의 해킹 부대가 운영하는 핵심 통신 허브 중 하나로 등록된 곳이었다.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맞춰졌다. 율곡 이이함의 함장 모두가 존경하는 전쟁 영웅 강태준 대령은 반역자였다. 그는 조국과 부하들을 배신하고 적에게 아군 잠수함의 목숨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거대해서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지만 화면에 떠있던 그 좌표와 주파수들이 망막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망망대의 한가운데 반역자가 지휘하는 강철의 관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함선 내의 통신은 모두 강대령의 통제하에 있었다. 만약 그녀가 섣불리 외부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는 즉시 알아챌 것이고 그녀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해독한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암호화하여 USB 드라이브에 담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당장 내일 아침이면 적의 어뢰에 노출될 아군 잠수함들을 구해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손에 쥔 채 홀로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제 수백 명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달려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지수 중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침실에 있는 작은 책상 위 노트북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확인한 끔찍한 진실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군 잠수함의 좌표 동맹국의 기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에게 넘기고 있는 함장.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군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마치 불타는 석탄처럼 그녀의 피부를 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강박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전투정보실 CIC로 복귀했다. 수면 부족으로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야간 근무의 피로 때문인 척 위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강태준 대령의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 대령은 노련한 포식자였다. 그는 부하들의 아주 미세한 행동 변화나 긴장의 징후도 놓치지 않았다. 한 중위의 얼굴에 스친 평소와 다른 깊은 불안감과 결의를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강 대령의 의심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그의 북한 측 연락책은 지난밤 통신 직후 율곡이 이함 내부에서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음을 경고해왔다. 접근은 교묘하게 위장되었지만 그가 사용하는 백도어 채널 근처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해당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장교는 단 몇 명뿐이었다. 강 대령은
자신의 용의자 목록을 좁혔고 그 목록의 맨 위에는 유독 유능하지만 눈에 거슬렸던 한지수 중위가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뱀처럼 교활하게 그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기회를 기다렸다. 오전 훈련 브리핑 시간 함대의 모든 주요 장교들이 CIC에 모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지수 중위가 어젯밤 수집된 적의 가상 전파 신호 데이터를 보고할 차례였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를 이어갔지만 어젯밤의 충격으로 인해 데이터의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를 놓치고 말았다.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한 미세한 주파수 편차값이었다. 강태준 대령이 그 순간을 놓칠 리 없었다. 그는 보고를 중간에 끊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중이, 방금 보고한 데이터 3시 15분경의 신호 주파수 편차값을 다시 확인했나? 지수는 순간 당황했다. 그것은 훈련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오차 범위 내의 값이었다. 그것은 허용 오차 범위 내라고 판단. 그녀가 말을 미처 끝마치기도 전에 강 대령의 목소리가 CIC 전체를 울렸다. 판단 중위의 임무는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오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의 미세한 신호 변화를 감지하겠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나 그의 질책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공개적이었다. CIC 안의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이 굴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질책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의도된 경고이자 그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강 대령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한지수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던 김하사를 다음 목표로 삼았다. 김하사는 지수의 직속 부하로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가졌으며 지수의 비밀스러운 데이터 분석 작업을 돕고 있었다. 비록 지수는 김하사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의심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강 대령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고립된 적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강 대령은 인사 장교를 호출했다. 그는 함내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와 김하사의 다양한 보직 경험이라는 명목하에 김하사를 즉시 통신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기관실의 행정 보조 업무로 전출시키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인사 조치였지만 함장의 절대적인 권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지수는 이 소식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될 터였다. 김하사가 떠난 후 지수는 CIC의 자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다른 장교들이 강대령의 질책을 화제 삼아 수군거렸다. 한중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표정이 너무 어두워. 함장님께 제대로 찍힌 것 같군. 저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이제 신뢰를 잃은 장교 함장의 눈밖에 난 부하가 되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갖기 어려워졌다. 강대령은 그녀의 손발을 묶고 그녀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강대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함내 보안대장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 중 하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한지수 중위가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와 공개적인 질책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부하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조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감옥의 간수와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부터 지수는 자신을 따르는 시선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CIC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보안대 소속 부사관들이 우연을 가장한 순찰을 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주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이제 함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그녀를 감시하는 보안대 요원들은 단순한 순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대령의 사적인 수족이나 다름없었다. 지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직업적인 감시가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사적인 적의를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기술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규율을 어기는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의 분노나 절망도 표출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강태준 대령은 자신의 함장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콘솔 앞에 앉아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듯 보였지만 미세하게 굳은 어깨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초조한 손가락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폭로하고 있었다. 강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덫에 걸린 쥐를 관찰하는 고양이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지수가 조만간 스스로 무너지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 확신했다. 한지수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고 조력자는 사라졌으며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당장 이 USB 드라이브를 들고 함대의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려 해도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 대령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 그녀는 즉시 정신과 환자나 반역자로 몰려 구금될 것이 뻔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가 확보한 잠수함 좌표는 24시간 이내의 작전 계획이었다. 이미 몇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망설이는 매 순간 동료들과 동맹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죽음의 그림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 대령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동시에 이 결정적인 증거를 함선 외부의 최고 사령부로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 대령을 조사할 단계가 아님을 알았다. 이제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함선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주머니 속의 작은 USB 드라이브와 그녀의 두뇌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길을 애써 무시하며 스펙트럼 분석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 즉 데이터를 전송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찾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훈련 일정표에 멈췄다. 내일 오전 함대는 NLL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실사격 훈련. 그것은 함선 전체가 엄청난 양의 화력을 쏟아붓고 그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전작이 스펙트럼의 혼돈이 발생하는 순간을 의미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이 최고 출력으로 작동하고 수많은 전파가 뒤엉키는 그 순간 지수의 눈이 빛났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강 대령조차도 그 거대한 전파의 폭풍우 속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데이터 전송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또한 강 대령 자신도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을 이용해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적의 계획을 역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강 대령의 통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통신을 성공시켜야 했다. 바로 그때 CIC 내부 스피커를 통해 강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호출했다. 한중이 내 사무실로 잠시 들리지. 자네의 최근 업무 성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개인적으로라는 단어에 실린 위협은 노골적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뒤에서 감시하던 보안대 요원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치며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 대령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그녀를 체포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려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 만남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실사격 훈련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보안 요원을 따라 함장실로 향했다. 강태준 대령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앉아 한중이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꼿꼿하게 앉았다. 이제 그녀와 반역자 사이에는 단 하나의 책상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았다. 훈련 5일차 동해의 아침이 밝아왔다. 그러나 율곡이이함의 갑판 위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함대는 북방 한계선 NLL에 근접한 훈련 해역의 마지막 구역에 도달해 있었다. 오늘은 훈련의 정점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인 대규모 합동 실사격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다. 수십 척의 함정에서 미사일과 함포가 불을 뿜고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가상의 적을 향해 폭탄을 투하할 터였다. 전투정보실 CIC 내부는 이미 최고조의 긴장감으로 폭발 직전이었다. 한지수 중위에게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 속 증거 잠수함의 좌표와 강태준 대령의 반역 행위는 시시각각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함장실에서의 대면을 떠올렸다. 강 대령은 그녀를 직접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척하며 훈련이 끝날 때까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지수가 무언가를 눈치챘음을 알았지만 그녀가 물증을 가졌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는 두 개의 강력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는 그녀가 확보한 모든 증거 해독된 잠수함 좌표강 대령의 통신 로그, 북한 정찰 총국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초고밀도 압축 파일로 묶어 해군 함대사령부 정보처로 직접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전송은 실사격 훈련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전자기파 혼란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야 했다. 그녀는 이 데이터 패킷을 전투 피해 상황 보고용 긴급 데이터 버스트로 위장할 생각이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그것은 강 대령의 개인 단말기에 존재하는 백도어 채널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종의 논리폭탄 러직 범비였다. 그녀는 강 대령 역시 이 실사격의 혼란을 틈타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정보, 아마도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 취약점이나 함대 전체의 방어 계획을 적에게 전송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강 대령의 전송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통신 채널 자체를 파괴해야만 했다. 오전 9시
마침내 강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함대 실사격 훈련 개시, 붉은 폭풍 작전 1단계에 돌입한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작전 장교에게 CIC의 지휘를 잠시 맡긴 뒤 초기 발사 시퀀스의 전술적 데이터를 개인실에서 최종 검토하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자신의 선실로 향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가장 혼잡한 순간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려 하고 있었다. 지수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보안대 하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콘솔 앞에 앉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전문가의 침착함을 연기해야 했다. 실사격 개시 5초 전사. 3, 2, 1. 발사함선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함께 포효했다. 함교에서 수직 발사관이 열리고 미사일이 불기둥을 뿜으며 솟구쳤다. 함포는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표적을 향해 불을 뿜었다. 지수의 스펙트럼 분석 화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수천 수만 개의 신호가 뒤엉키며 거대한 전작이 폭풍을 만들어냈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그녀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거대한 증거 파일이 전투 피해 보고라는 위장막을 쓰고 함대 사령부를 향해 전송되기 시작했다. 업로드 진행률 표시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동시에 다른 창을 주시하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강 대령의 개인실에서 나오는 비밀 백도어 채널이 활성화되었다. 그 역시 이 혼돈을 틈타 마지막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는 그녀의 것만큼이나 거대했다. 그것이 바로 아군의 심장을 찌를 비수임이 틀림없었다. 지수는 기다렸다. 자신의 업로드가 50%를 넘어서는 순간을 지금이다. 그녀는 두 번째 프로그램 논리 폭탄을 실행시켰다. 동시에 그녀는 CIC 작전 장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교님, 아군 함포 사격의 충격파로 인해 주 통신 채널에 심각한 고조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 채널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 실사격 중 발생하는 전파 간섭은 흔한 일이었고 그녀의 조치는 표준 교전 수칙 ROE에 따른 정상적인 대응처럼 보였다. 그녀의 화면에서 강 대령의 백도어 채널 신호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논리 폭탄이 그의 시스템 드라이버를 공격하고 있었다. 신호가 몇 차례 깜박이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연결이 끊긴 것이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일단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업로드 진행률 표시줄을 노려보았다. 80%, 90%.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보안대 하사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한중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자네 콘솔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외부로 송신하고 있다. 지수가 실행한 대용량 업로드가 결국 내부 트래픽 감시 시스템에 포착된 것이다. 이건 전투 피해 보고 데이터다. 지수가 소리쳤지만 하사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당장 멈춰. 이건 명령이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려는 순간 지수의 화면에 마침내 작은 녹색 확인창이 떴다. D-Day Packet Received FreeCMD 세이징 D-부 데이터 패킷 수신 완료. 함대 사령부 신호정보처. 성공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키보드에 엔터 키를 내리쳤다. 그녀가 심어둔 마지막 스크립트가 실행되며 그녀의 콘솔에 남아있던 모든 로그 파일과 프로그램의 흔적이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시작했다.
네, 2년 바로 그때 CIC의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 대령이 피에 굶주린 맹수와 같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실에서 통신 채널이 영구적으로 파괴된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지수만을 향해 있었다.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전현이 모든 걸 망쳤어. 전현이 반역자다. 강 대령의 고함 소리와 함께 그를 따르던 다른 보안 요원들이 지수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하사가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지수는 차가운 CIC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삭제 명령어가 실행되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로그 파일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태준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권총의 총구를 그녀의 이마에 정확히 겨누었다. 실사격 훈련의 굉음이 멀리서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CIC 내부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네가 감히 나를 방해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동시에 승리했다. 강태준 대령의 권총구가 한지수 중위의 이마를 차갑게 눌렀다. 총구에서 느껴지는 금속의 냉기는 그녀의 피부를 뚫고 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전투정보실 CIC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몇 초 전까지 함포와 미사일의 굉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강대령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승조원들의 숨죽인 소리로만 채워졌다. 바깥에서 계속되는 실사격의 희미한 진동만이 이 상황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반역자. 강대령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완벽했던 지휘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남은 것은 오직 광기와 절박함 뿐이었다. 네가 감히 내 통신을 끊어. 네가 감히 이 함선 전체를 내 경력을 망쳐. 그는 자신을 따르던 보안 대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이 여자를 체포해. 군사 반역죄 현행범이다. 쏴도 좋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보안 대원들이 망설이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 극단적인 상황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작전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걸음 나섰다. 함장님, 진정하십시오. 총은 이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한중이가 무슨 짓을 했든 군법회의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존경하던 지휘관이 부하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절차. 강대령이 침을 튀기며 포효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전현이 방금 북한과 내통하려던 것을 내가 막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단 말이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저 여자를 옹호하는 놈도 모두 반역죄로 간주하겠다. 당장 묶어. 그의 협박에 보안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수에게 수갑을 채우려 움직였다. 그들은 함장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지수는 이마에 총구를 느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제가 데이터를 전송한 것은 맞습니다. CIC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북한이 아니라 함대사령부 정보처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 대령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그런 대담한 행동을 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이글거리는 강대령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함장님의 비밀 통신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 함장님께서 정찰총국 서버로 보내시던
그 잠수함 좌표 말입니다. 이 말은 CIC 전체에 폭탄처럼 터졌다. 작전 장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다른 승조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닥쳐, 이 미친년이. 강 대령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권총의 공이치기를 젖혔다. 감히 함장을 모욕해 내년의 망상과 거짓말을 내가 여기서 끝내주겠다. 그는 그녀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한 자살로 위장할 생각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함선 전체의 스피커가 귀를 찢을 듯한 스피커 터지는 소리와 함께 켜졌다. 강대령의 목소리가 아닌 더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CIC를 장악했다. 주목 율곡이 함 전 승조원 주목. 그 목소리는 함대의 모든 장병이 아는 목소리였다. 강대령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멈칫했다.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본인은 함대 사령관 이순신 대장이다. 함대 최고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총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 시간부로 율곡이 이함 함장 강태준 대령을 함장직에서 즉각 해임한다. 명령은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CIC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워졌다. 승조원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함대 사령관의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도 없이 계속되었다. 강태준 대령은 반역죄 및 적군 이적행위 혐의로 즉시 구금한다. 함내 보안대는 즉시 강 대령을 체포하라. 저항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이것은 방금 전 강 대령이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한지수 중위는 함대 사령부 정보처에 직접 지시하에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한 중위는 부상당하지 않았는가 확인하라. 지금부터 율곡 이이함의 모든 승조원은 작전 장교의 지휘하에 한중위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상. 사령관은 지수의 행동에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녀를 보호했다.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강 대령을 따르던 보안대원들은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채 총을 든 강 대령과 스피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작전 장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눈앞의 함장이 아니라 반역자를 노려보며 외쳤다. 들었나? 당장 함장을 체포해 사령관님의 명령이다. 강 대령의 충성스러운 보안대원들이 망설이는 사이 다른 CIC 장교들이 먼저 움직였다. 통신 장교와 전술 장교가 강 대령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이 아닌 배신자에 대한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작전 장교가 치를 떨며 소리쳤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감옥에서 썩거나 불명예스럽게 처형당하는 이 마지막까지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다 비켜. 그는 비명처럼 외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는 그녀를 방패 삼아 일으켜 세웠다. 권총구가 다시 그녀의 관자놀이에 겨눠졌다. 다 비키지 않으면 인연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CIC는 다시 한번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인질범에 불과했다. 작전 장교는 보안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를 제압해 한 중위를 구출한다. 그는 강대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천천히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강대령.
아니, 강태준. 이제 끝났어. 총을 내려놔. 강태준은 지수를 끌고 뒷걸음질 치며 출입구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훈련시킨 부하 한지수 중위의 마지막 저항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강 대령이 그녀를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 그녀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정강이를 군합발로 걷어차고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크억 강태준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순간적으로 그녀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다. 그 1초의 틈,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작전 장교가 럭비 선수처럼 몸을 날려 강태준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두 남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콘솔 데스크 위로 처박혔다. 강 대령의 손에서 총이 발사되었다. 탕 CIC 내부에서 울린 총성은 실사격 훈련의 포성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총알은 빗나가 보조 모니터 하나를 박살냈다. 스파크가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수는 재빨리 바닥을 굴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보안대원들이 일제히 강태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그것은 격렬하고 처절한 육탄전이었다. 강태준은 야수처럼 저항하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그를 제압하려는 이들은 그가 배신한 모든 동료들을 상징했다. 마침내 한 보안대 하사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던졌다. 제압 완료, 제압 완료.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함대의 영웅이었던 강태준 대령은 이제 찢어진 군복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모든 계획과 야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증오와 패배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편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는 지수를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그는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지수는 부서진 콘솔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고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다. 작전 장교가 강 대령의 권총을 집어들어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와 경외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강 대령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침묵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한중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괜찮나?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는 화약 냄새가 묻어 있었다. 바로 그때 함내 방송 스피커가 다시 한번 켜졌다. 이번에는 함대 사령관이 아닌 작전 통제실의 목소리였다. 율곡이 이함 즉각 훈련을 중단한다. 함대 사령부에서 체포 및 호송을 위한 헬기를 급파한다. 한지수 중위는 확보한 모든 원본 증거를 봉인하고 헬기 도착 시까지 대기하라. 이상, 바깥을 울리던 함포 소리가 일제히 멎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은 총성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된 CIC 내부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태준은 보안대원들에게 질질 끌려 CIC 밖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USB 드라이브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군 잠수함들은 이제 안전할 것이다. 율곡 2함의 전투정보실 CIC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잠겼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총성과 고함 그리고 함포의 굉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낮게 깔린 장비의 냉각 팬 소리와 승조원들의 억눌린 숨소리만으로 채워졌다. 강태준 대령이 끌려나간 문은 닫혔지만
그의 배신이 남긴 충격과 악취는 공기 중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승조원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애써 소화하려 했었다. 한지수 중위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다. 작전 장교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잔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를 의심하고 심지어 모욕했던 동료 장교들은 이제 감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 그리고 자신들이 반역자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함선 상공에서 거칠고 육중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함대사령부에서 급파한 헌병대 및 특별수사팀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였다. 함선의 비행갑판에 헬기가 착륙하는 묵직한 진동이 CIC까지 전해졌다. 곧이어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헌병 장교들과 계급장이 번쩍이는 고위 장교 함대사령부 감찰실장인 준장과 CIC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준장은 CIC 내부를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한지수 중위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찢어진 군복 소매를 잠시 바라보더니 지체 없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한중이 수고 많았소. 사령관님의 특별 치하가 있었소. 그의 경례는 한낱 중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함대 전체를 구한 영웅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이었다. 지수도 떨리는 손을 들어 간신히 답례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미리 준비된 증거물 봉투에 넣고 밀봉했다. 그리고 그것을 준장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확보한 모든 증거 원본입니다. 해독된 잠수함 좌표 통신 로그, 그리고 북한 정찰총국 서버 연결 기록 전체입니다. 준장은 봉투를 받아들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소. 그의 말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헌병들은 이미 CIC 밖에서 대기 중이던 강태준 대령을 공식적으로 체포했다. 그들은 강 대령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준장 앞에서 그의 혐의를 국가반역죄, 군사기밀 유출 적군 이적행위 하나하나 낭독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증오하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헬기로 끌려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지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그녀를 찔렀지만 이제 그 안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헬기가 이륙하고 강태준이라는 악몽이 함선을 떠나자 비로소 억눌려 있던 공기가 터져나왔다.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작전 장교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는 이제 율곡 이이함의 함장 대리였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먼저 거수경례를 했다. 한중위, 아니 한지수 중위.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이 함대의 명예를 구했소. 진심으로 고맙소.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CIC에 있던 모든 장교와 하사관들이 일제히 지수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와 헌신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지수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참으며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길고 길었던 강철의 폭풍우 속에서 벌어진 그녀의 외로운 전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몇 달 후 동해의 수평선은 그날의 악몽을 모두 집어삼킨 듯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함교에는 이제 소령 계급장을 단 한 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특별 진급했다. 강태준 사건은 해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강태준은 군사재판에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연계된 해군 내부의 부패한 인물들도 대거 숙청되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잠수함 승조원들은 무사히 귀환했고 동맹국인 미국은 그녀의 공로에 극비리에 감사를 표해왔다. 그녀는 이제 해군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신호 정보 분석가이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명성은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치른 희생의 대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다. 소령님, 젊은 여성 중의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금일 NLL 인근 해역의 전파 상황 보고서입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지수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대신 깊은 바다와 같은 침착함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든 뒤에 아군에게서 올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율곡이 이암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조국을 지키는 일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도 싸워야 하는 끝없는 경계 태세임을, 그녀는 그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바로 이 바다의 가장 날카로운 눈이자 귀였기 때문이다.